여기에서 우리가 위험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2판 4판이다. 다 같이 감자심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나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 오늘 지수를 보셨나요? 그럼 지수가 오늘도 뭐 2600 거의 3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그죠? 여기 보시면은 밀렸다가 이제 또 한 3, 40포인트 빠졌었죠. 그리고 이제 2670이 됐는데, 뭐 저희가 이제 매일 스터디를 하니까요. 그죠? 스터디를 하니까 굉장히 시장을 노련하게 보고 있는데, 환율에 대해서 이미 삼성전자가 저희가 올라도 삼성전자가 오른 거를 좋아하기, 여러분 우리가 뭐 다시 보기가 다 되지만, 그죠? 제가 이미 이때부터 굉장히 조짐이 좋지 않다, 그죠? 이거 왜 올라가지, 그죠? 그러니까 왜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현대기아차만 사는가?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를 지금 해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환율이 올라갈수록 이 두 기업은 좀 유리해지는 게 있죠. 수출할 때 이제 싸지니까. 근데 지금 이제 노련하다라고 이제 또 말씀드리면서 좀 전체적으로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주식을 여러분 빨리 살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살 필요는 없고, 그럼 주영쌤 뭐 지금 너무 불안하고 힘든데 주식을 그럼 팔아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많은 금융 위기를 겪어보고 이래저래 이제 많은 이제 변동성을 겪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 하지만 상황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유리하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환율이 심상치 않다, 환율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도 저희가 주영쌤 말이 맞군, 야 이거 뭐 물가 폭등하겠군,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환율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면은 아휴 때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오르면서 아휴 저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막 오늘 그 지수가 막 폭락을 했잖아요. 사실 40포인트가 막 폭락하고 해도 삼성전자하고는 2,000원 정도가 확 밀렸었죠. 그래도 이제 마음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휴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여러분 좀 이게 그 좀 이 마음의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지금의 어떤 그 위기 상황, 이제 환율이 폭등하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뭐 GDP 대비해서 50% 이상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위험이 있겠지만, 이 위험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할 수 있는가? 우리는 피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왜 제가 2판 4판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냐면, 제가 수많은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굴곡을 겪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분 보시면 저희가 지금 진짜 저희 스터디 매일 하잖아요. 매일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도 매달 하잖아요. 그 무슨 말씀 드리시면,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 하기 전에도 이미 이 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매일 온라인 하고 오프라인 하는 게 저는 그냥 일상인 거예요. 주식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고 투자 일하고 맨날 수많은 이 정보를 이제 듣는 게 일인데,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 과거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위험을 피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거에는 늘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어차피 피할 수도 없는데 걱정해서 뭐 피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노련하게 대처를 해서 피할 수 있으면은 그게 가능하면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이건 거시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개별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환율은 폭등을 했습니다. 환율이 막 이렇게 올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한국은행의 어떤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국가의 어떤 재정 정책에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이제 포지션이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위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주식을 투자 안 하고 현금으로 바꿔놨다 라고 했을 때 이 환율이 폭등하면 우리 현금의 가치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 위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2판 4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도 저희는 매일같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2판 4판이 뭐지? 왜 주영쌤은 개별 종목 왜 분석도 안 하지? 왜 저런 뭐 좀 중소부장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분석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이 화폐도 늘 말씀드려요. 화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 화폐에 속한 뭐 작은 기업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다는 거는 삼성전자랑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바이오, 뭐 현대 기아차, SK하이닉스, 포스코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조만한 중소부장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중소부장을 분석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되게 의아심이 있어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엄청난 지금 위기를 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지금 엄청난 거대한 지금 파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환율이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미 이제 올라가려고 지금 폼을 잡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위기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면 올랐을 때 우리가 타격이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삼성전자를 그냥 우리가 사모아 가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떨어지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대형주 사모을 때. 근데 우리는 이미 환율 때문에 큰일 났다.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환율이 올라도 아휴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코스피의 어떤 산업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러면 뭐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피해야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피할 수 없다 생각을 해요. 이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이잖아요. 그죠? 일반 국민들. 근데 뭐 사실 뭐 기관에 속해 있어도 다를 건 없습니다. 어차피 화폐라는 건 워낙에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자연재해나 마찬가지. 자연재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 그죠? 뭐 지진이 날지, 뭐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서 막 이렇게 막 다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제 위험을 우리가 이제 감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게 왜냐면 이 환율이 올라갈 때도 일단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기아차는 일시적으로는 버틸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회사도 일단 수입할 때 또 비싸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닥치면은 우리나라 신용 위험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기아차라는 이 기업 자체가 대한민국의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원화를 사용하는 안에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폴 크루만님 교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늘 케인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은 받은 미국의 폴 크루만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기업의 신용은
그 기업이 속한 국가보다 신용이 절대 높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국가는 그 기업에게 무한대로 세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기아차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보다 더 높아질 수는 뭐 없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위기가 닥치면은 결국은 여 안에 속해 있는 뭐 기업들도 뭐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면 심플해요. 이것도 심플하게 우리가 사고를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다 같이 망하거나 우리만 잘 살거나. 아,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건데 저희는 지금 이 어려운 그러니까 모든 지금 개인들과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이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이 싸다고.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해낸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 주식을 엄청나게 싸게 사 모았던 거잖아요. 아니면 무너지면 뭐 그냥 다 끝장나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에 지금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은 이 엄청난 경제 위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뭐 우리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금융 위기, 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엄청난 경제 위기,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앞전에는 이제 코로나 위기가 터졌었고, 그 좀 멀리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IMF도 왔었었는데 그 위기를 과연 우리는 피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결국 2판 4판이다. 저는 이제 많은 이제 경험, 이제 위기를 겪어보니까 제가 이제 겪었을 때는 어떠냐면 이 위기를 우리는 내가 노력한다고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으면은 뭐 즐겨라. 이런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즐기기는 어렵고 이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이 수많은 위기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죠. 그게 과연 뭘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생산성 없는 거는 이제 직격탄을 맞겠죠.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힘든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제 호가가 툭툭툭툭 떨어지겠죠. 뭐 그렇게 되면 은행도 바로 이제 신용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은 금융주가 이제 그 수익이 낮다고 해서 좋아할 상황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사실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환율이 올라가는지, 뭐 금리가 올라가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엄청난 저도 옛날에는 이런 위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이 예민하고 걱정이 많았고 뭐 세상 근심 걱정 다 이제 짊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뭐 걱정을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고 걱정을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사고를 엄청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장나는 거고. 그죠? 왜 끝장이 나냐면 여기서 끝장이 나면 이제 은행에 있는 돈도 못 찾을걸요, 여러분? 못 찾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은행에 있는 돈 못 찾죠. 은행 망할 수 있어. 뭐 끝장나면 그죠. 모든 자산 가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바바바박 떨어지겠죠. 순식간에 다다다다다 연쇄처럼 그죠. 물리고 물려서 그죠. 빚 갚아라 빚 갚아라 독촉하기 시작하면 이제 순식간에 다 무너지겠죠. 하나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다다닥 무너지겠죠. 이제 뭐 그런 건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금융 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없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럴 때 오히려
그냥 2판 4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고. 위기가 닥치면 주식을 다 팔 거잖아요, 여러분. 다 팔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뭐 팔고 있죠. 삼성전자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개인이 파는 거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제가 왜냐면 상담 엄청 많이 받아요. 주영쌤 지금 올해 말에 돈이 필요한데 아니면 내년 초에 돈이 필요한데 아니면 2달 뒤에 돈이 필요한데 포트폴리오 중에 뭘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진짜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죠? 사실 포트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만만해요. 그죠? 손실도 안 났고 뭐 오히려 수익이 좀 나 있고 금액도 크고 그죠? 자잘한 거 막 팔려고 하면은 마이너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자잘한 거 막 정리해봐야 돈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기가 더 닥치면은 뭐 주식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날 텐데 우리는 과연 그때 어떻게 가치 공포 심리에 동참을 해서 우리는 투매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2판 4판이다. 다 같이 감자를 심으러 가든지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회사가 사라지면은 국가의 세금이 거치지 않고 두 번째는 실업자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 채권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처리를 해서 살려야 된다. 그게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인수된 여러분 하나오션 있지 않습니까? 하나오션 원래 이게 대우조선해양 맞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뭐 그죠? 적자 나도 계속 유지했잖아요, 그죠? 공적 자금 투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율은 이미 올랐고 1384원 이제 조금 있으면 1400원 되겠네. 제가 그때 여러분 그죠 코드 웃음 쳤잖아요. 1400원 지금 순식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올해 1400원 돌파할 수도 이런 뉴스 듣고 제가 진짜 코드 웃음 쳤거든요. 아니 진짜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이번 달 말에 1400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1400원 이상 될 수도 이 기사 보고 진짜 제가 당황했거든요. 저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다니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화폐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근데 이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같이 공부하고 경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화폐라는 게 이런 식으로 변동이 심하고 와 한순간에 끝장날 수도 있겠구나. 환율 지금 치솟는 거 보세요. 와, 이거 왜냐면 이게 두 번째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좀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한 번 환율이 저번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이게 약간 무서운 게 약간 이 저점을 이렇게 올려버린 완전히 지금 뭐랄까 이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율이 1480원인데 그때 1400원대 지금 가로선 한번 그어 놓으면은 이 1400원대보다 올라간 게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1400원 이상 올라간 데는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랑 IMF 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밀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반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일단 환율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기아차는 일단은 버티겠지만 뭐 우리나라의 전체 코리아의 어떤 그 신용위험 리스크가 발생을 해버리면 그때는 뭐 이제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라는 거는 그 기업에 속한 국가의 신용도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위험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2판 4판이다. 다 같이 감자 심으러 가든지 아니면은 나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 나는 2판 4판이다. 사모은다.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나 없으면은 다 끝이다.